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서울 초등에 초수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5살과 9살의 두 아들의 엄마이고 40대 육아맘입니다. 저는 18년간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아이의 육아휴직 중에 갑자기 임용고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임용고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도전한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 않고 그동안 18년간 병원에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잘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 할수록 많이 막연하고 많이 막막하고 힘들었던 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용고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노하우가 매우 적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임수진 교수님 수업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변에 임용고시 합격생이 없었고 정보를 얻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여러 정보들을 확인해 보고 임수진 교수님의 맛보기 강의를 듣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강사분들도 물론 좋았지만 임수진 교수님 강의는 전달력이 정말 확실했고 뭔가 명확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강의를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수진 교수님 강의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진 교수님 강의의 장점은 처음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강의력은 다른 강사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임용고시의 범위가 굉장히 많고 중요도도 많이 분류를 해야 되고 막막한 순간이 많았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캐치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임용고시는 단순히 암기가 아닌 이해가 기반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임수진 교수님의 강의는 이해 기반, 암기에 최적화된 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장점은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369 특강이라든지 교수님의 밴드 스터디, 심스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서 그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습도 되고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중간중간 생길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진행을 한다면 이런 임용고시 기간이 길지 않고 막연하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감정 서포트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거든요. 1년이란 기간 동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강의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것도 많았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교수님을 자주 찾아갔어요. 직강으로 했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고 어려움을 호소하실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거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면 좋을지 그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들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이 제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년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 달에 1, 2월 달이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직강으로 할까 인강으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직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직강 날에만 양가 부모님한테 하루씩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직강날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강날 저는 모든 수업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복습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강의 듣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시간에는 최대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교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세요. 그때 최대한을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 직강에서 만들어주신 그런 짝스터디와 같이 함께해서 그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1시간 정도를 짝스터디와 같이 함께 오늘 배웠던 것 중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모르는 것들을 같이 물어보고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남는 시간 동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뭐 여러 가지 강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먼저 이해를 하려고 먼저 수업 공부를 진행을 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교수님 이론서를 보게 되면 1, 2, 3순위가 나와져 있어요. 거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 순서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정해진 것부터 먼저 쭉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계속 집에 있다 보니 아이들 케어하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뭔가를 이렇게 계획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이때 노하우는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그날 그 남는 시간, 아이들 자는 시간, 1시간, 2시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순위 정해서 먼저 1순위 끝내놓고 2순위 끝내놓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만약에 못한 부분은 그냥 가볍게 그냥 이해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쭉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짝스터디와 함께 암기 노트를 암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암기 노트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 기출과 그 약간 확장한 범위 내용을 암기 노트를 교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암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암기 노트를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그날 집에 가기 전까지 암기 노트를 최대한 많이 좀 학습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틈틈이 이제 하면서 매일 저녁, 그러니까 직강 오지 않는 날에는 짝스터디와 함께 암기 노트를 인출하는 그 시간을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청킹 진행을 했고요. 청킹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자리 각 잡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과 놀면서 교수님 이론서 앞에 있는 그 기출 분석 부분을 다 복사를 해서 그 부분을 오려서 그 이론서에다가 다 붙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은 저는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려고 이걸 진행을 했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은 좀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 기출 분석 책을 같이 함께 놓고 공부를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오려 붙였던 기출은 마지막 11월 달에 그 단권화를 회독할 때 그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뭐 무리해서 이게 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4월하고 6월에는 기출 분석반과 요약 분석반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그동안 그 1, 3월 때에도 기출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이때는 더 정확하게 기출 분석 그리고 국시 나눠주시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론서에다가 표시를 해서 단권화하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막 암기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단권화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그 기출 분석 책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단권화에다가 다 표시를 해놓고 교수님 그 기출 분석 책의 옆에 있는 이런 연습 문제 같은 것들도 같이 좀 적어서 제가 보기 편한 식으로 단권화를 만드는 걸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암기 노트를 나눠주시는데 이때도 1, 3월 달 거와 같이 함께 짝스터디와 지속적으로 인출했던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수님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셔서 약간 2주간 공강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저한테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매일매일 그 기출 분석 수업을 수요일 날 듣고, 그다음에 목요일부터 해서 기출 분석, 기출을 이론서에 표시하는 시간을 갖고 금요일 날 요약반을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잘 이해 못한 상태에서 기출 분석을 수업을 들은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2주 공강이 있는 시간 동안 복습 위주로 하던 복습 위주로 하던 학습을 예습 위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을 듣기 전에 기출 분석 책을 한번 다 쭉 읽어보고 그걸 단권에다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출 수업을 들으니까 훨씬 더 확장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금요일 날 요약 정리반을 들으면서 이걸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보니 훨씬 더 기출에 대한 이해도가 좋고, 이때 좀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그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기출을 중심으로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교수님의 문제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출을 확장을 해서 문제를 내실 수가 있구나,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웬만하면 교수님의 그 기출 기반으로 나온 문제들은 다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강하긴 했지만 이때가 가장 제가 효율성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는 금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전까지는 그 예습을 목요일까지 예습을 하고 금요일 날 시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보고요. 그다음에 틀렸던 부분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제 복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복습할 때는 틀렸던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단권화에다가 나왔던 문제를 다 표시를 스티커를 해놓고 틀렸던 부분에다가는 틀림이라고 전 메모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적었던 오답도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시 또 제가 인출하다 보니까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더라고요. 계속 같은 답으로 틀리는 걸 발견해서 이 작업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표시하고, 그리고 틀렸다는 거를 나의 답, 오답을 같이 적어두고, 그리고 그걸 최대한 이제 그 매번 할 때마다 왜 자꾸 이 부분을 내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왜 틀릴까라는 것을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 다른 친구들, 다른 직강에 나오는 학생들의 모범 답안이랑 같이 바꿔보면서 나의 답이 모범 답안과 무엇이 다를까? 저 친구는 적었는데 나는 못 적은 게 무엇이 있을까? 왜 나는 못 적었지? 하면서 거기에다가도 너무 좀 그런데 나만 틀림 막 이런 걸 적어놔서 이건 내가 다음에는 꼭 틀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학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고 아웃풋이 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다 부탁을 드리고 이제 임용에 올인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학습 시간을 좀 늘리면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영역별 모의고사랑 이제 전체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시기가 멘탈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교수님께서 기출과 그리고 이제 확장한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문제를 내시다 보니 제가 그동안 안 봤었던 부분,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교수님께서 뭐 공지사항으로 오는, 공문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문제를 내시다 보니 생소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점수가 낮게 나올 때마다 좌절감이 들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방황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가장 큰 실수가 교수님 문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확장돼서 나오다 보니 모의고사를 잘 풀려고 기출을 등한시하고 이런 지엽적인 거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맞나? 아니지, 나는 합격을 목표라는 것이지 모의고사가 목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9월부터 11월 때는 그 예습을 먼저 하고 시험을 치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복습의 비중을 좀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이제 과감하게 그냥 틀리고 나중에 암기하자 이런 식으로 한 영역별 모고 3, 4회 이후부터 해서는 그런 식으로 학습했던 게 다행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이제 11월 이제 중순부터 해서는 2주간 공강이 있어요. 그때는 교수님께서 회독표를 나눠주시는데 그 회독표를 따라가는 게 정말 살인적인 회독표거든요. 근데 그 회독표를 최대한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꼼꼼한 스타일이고 좀 자세히 봐야지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또 뒤돌아서 보면은 기억 안 나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 회독표 내용대로 그냥 빠르게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고, 보다가 안 외워지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시간은 내 하반기엔 없거든요. 그때는 그 안 외워지는 부분을 접어놓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빠르게 회독하기 전에 접어놨던 부분들만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학습을 진행했던 것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초수 합격의 핵심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육아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쉬고 싶었던 시간, 너무 힘들었던 날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임용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하루도 학습을 쉬었던 날은 없었습니다. 매일 적어도 3시간씩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 부족하고 일이 많더라도 틈 나는 시간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습관을 유지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핵심은 저도 잘 못하긴 했지만 불안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정말 다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모두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르는 거,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하기가 힘들고 외워지지 않으면 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 생각을 항상 갖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합격이 더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터디원입니다. 학습을 하는 동안 굉장히 길고 외롭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혼자서 하기에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기도 할 거고 더 불안도가 높아지는데, 같이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간다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직강에서 너무나도 운 좋게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나서 같이 내용도 청킹도 공유하고 모르는 것도 공유하고 힘들 때 같이 위로하고, 그리고 매번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이랬던 시간들이 제가 이 힘든 임용을 견뎠었던 그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스터디원들 분에게 내용을 내 거는 공개하지 않고 나만 잘 시험 보겠다는 생각으로 꽁꽁 싸매고 있으면 누구도 같이 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터디원들에게 자료 보여주고 같이 청킹도 공유하고 같이 학습하는 것들이 그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이 같이 합격을 같이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임용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 도전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 동안 다들 다 마찬가지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갖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